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성 환경이 암을 이제 촉진한다는 그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10월 6일인가 그때 했던 피검사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세포 폐암 종양표지자 NSE 수치가 지난달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19.0. 보통 이렇게 두 달 연속 똑같이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똑같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데, 희한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6개월간 검사한 거 결과를 보면은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정상치를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뭔가 제 면역력과 암세포의 성장세가 서로 상당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여기서 면역이 지면 안 되겠죠. 피검사 결과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것만 단독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조금 내용이 부족하니까 요거는 다른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짧게 소식을 전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저번에 제가 소금 섭취와 암 관련된 영상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인데, 암은 산성 환경에서 더 잘 자란다, 이런 말을 들었다. 그래서 오전의 소변을 pH 측정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채소 위주 식사를 늘 하지만 좀처럼 6 이상으로 안 올라간다,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 어떤지 이제 여쭤보셨는데, 암세포가 산성 환경에서 더 잘 자란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이제 소변의 산도 체크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이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산 염기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는 그 기전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산 염기 균형이라고 하죠. 애시드 베이스 밸런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체가 이제 그 pH라고 하는 산도가 낮아지면은 인체는 산을 더 많이 배출하고, 산성이 되면 산을 더 많이 배출하고, 반대로 염기성이 되면은, 즉 알카리화가 되면은 알카리를 더 많이 배출하고 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몸에. 그거는 이제 두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폐 호흡을 통해서 조절이 되고, 또 하나는 신장, 콩팥에서 이제 소변 배출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표 형태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산염기 균형에는 총 4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호흡성 산증, 호흡성 염기증, 요거는 이제 폐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대사성 산증, 대사성 염기증, 요거는 콩팥하고 관련된 겁니다. 호흡성 산증일 때는 이 원인은 저환기입니다. 즉 폐에서 산소 호흡이 저하됐을 때, 이럴 때는 호흡성 산증이 나타납니다.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혹은 못하기 때문에 저환기 상태가 돼서, 이럴 때는 산증이 됩니다. 인체가 산화됩니다. 산화 쪽으로 기울게 되고, 반대로 호흡성 염기증, 이것은 원인이 저환기와는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호흡이 된 거죠. 뭐 흥분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럴 때는 인체가 염기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저환기 때는 심호흡을 해주셔서 산소 교환을 좀 촉진을 해주셔야 되고, 반대로 호흡성 염기증일 때는 이 과환기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억제하려면은,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놀래가지고 헐떡대는 사람한테 종이봉투를 입에 대고 이렇게 마시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런 과환기를 막는 그것으로, 해결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뱉어낸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사성 산증의 경우에는 이 당뇨나 신부전이 있으실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 산이 소변으로 잘 못 나가서 몸이 산성화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 심한 분들 보면은 이 호흡에서 휘발성, 약간 과일향 같은 그런 시큼한 냄새 같은 게 나는다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이 콩팥이 기능이 부전이 있다 보니까 폐호흡 시 그 콩팥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훨씬 더 많이 폐로 내보내다 보니까 약간
그 호흡에서 약간 휘발성 과일향 같은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성 염기증, 이거는 잘 이제 드문 케이스인데, 위 안에 산이 있잖아요, 위산. 이게 위산이 상당히 이 몸의 그 산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데, 만약에 구토를 심하게 한다거나 해서 이 위산이 만약에 소실되면은 몸이 염기 쪽으로 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 개념이 이해되시면 아까 다시 댓글 주신 분 질문으로 돌아가서, 오전 소변을 pH로 측정을 하니까 채소 위주 식사를 하는데도 6 이상 안 올라간다, 잘. 즉, 산성에서 염기 쪽으로 잘 안 간다. 자꾸 산성화 환경에 머문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재는 소변의 산도, 혹은 오전에 재는 산도는 대체로 산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정상인도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제 밤 사이에 주무시잖아요. 7, 8시간 이렇게 주무시면, 이 심호흡이 잘 안 되고, 수면 중에는 이렇게 크게 들이마시는 이런 호흡을 하지 않으시고, 보통은 얕게 숨을 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표에서 말씀드린 저환기 상태가 7, 8시간 지속되는 거예요. 밤 사이에. 저환기. 정상인도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뭐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아니면 옆으로 계속 누워서 자셔가지고 폐가 이렇게 충분히 확장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심하겠죠. 저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몸이 산화로 기울어서 당연히 홈파돼서 더 산을 많이 내보낸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변을 산도를 검사하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재는 산도는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떤 다른 유튜버 분께서 산도 측정기를 사가지고 아침마다 이걸 체크하는데 이게 알칼리로 기울면 좋다 이런 내용을 보셨다면서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꽤 오래전 일인데, 정상적인데 아침에 소변이 알칼리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폐나 콩팥 둘 중에 하나가 뭔가 기능이 좀 헝클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뭐 아닐 수도 있죠. 물론 주무시는 동안에 호흡을 아주 충분히 잘 하셔가지고 그럴 수는 있는데, 보통은 주무시고 나서 일어나셔서 소변을 재면 대부분 산성이 나옵니다. 그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침 첫 소변이 산성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가벼운 운동을 하신다든지, 일과 중에, 식사를 하시고, 운동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한번 다시 소변을 재보시면 아침보다는 산도가 조금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 좀 더 염기성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실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산 염기 균형은 인체에서 폐와 심장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거기 때문에 소변의 산도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비뇨기과 의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소변의 산도는 아침, 점심, 저녁 때 다르고 또 뭘 먹었느냐에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침에 소변을 일어나셔서 이렇게 산도 측정을 했는데 산성으로 나온다. 그럼 그냥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주무시는 동안에 이렇게 옆으로 주무셔서 폐가 충분히 확장되지, 팽창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무호흡증이 있으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산도가 더 산성 쪽으로 몸이 더 기울 수 있다. 그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